공매도 잔고 좀 보유 현황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보시면 다 1% 미만인데 1% 이상 되는 것들이 다 2차 전지죠. 이런 식으로 개선됐을 때 쇼커버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때 당시 공매도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거 왜 갑자기 억지로 또 이런 제도를 거냐, 오히려 안 좋다, 자금 없어진다, 자금 다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 많았는데, 최근에 또 FTSE 지수에서 좀 탈락할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죠. 근데 이제 공매도 제한 이제 끝나는 게 내년 3월 말이잖아요. 네. 그때가 되면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려나 싶기도 하고, 이 공매도 제한이 또 통합 가이드라인에 나왔어요. 지금 약간 그 설명이 왔다 갔다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FTS 선진지수에서 제외될 뻔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찰 대상국에서 지정되지 않았던 게 이게 중요했고, 이게 지정됐었으면은 장이 좀 한번 좀 출렁거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제 탈락돼서 다행인 거죠. 예, 정부가 어쨌든 그러니까 유지가 된 거죠. 관찰부에서 지정되지 않은 거고, 네. 정부가 어쨌든 내년도에 공매도 전면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줘서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네.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있으면 안 돼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금지를 시켰던, 중단을 시켰던 이유가 불법 공매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하고, 특히 무차익 공매도가 문제여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재개를 하자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했던 것이고, 그런 거 다 개선이 되게 되면은 뭐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그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 한 것들 뉴스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기대지 안 했던 공매도 제도가 이렇게 급박하게 잘 개선이 됐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유가 없지 않았던 거죠. 앞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의 핵심 무기가 그 무기한, 무차입, 무제한 공매도가 제한되는 이슈가 9월 23일에 금투협회가 그 대체거래 상환기간 변경 관한 모범 규정을 개정했다는 보도가 단독으로 나왔고, 최근에 이 뉴스가 이제 여러 군데서 나왔습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에서 뷰를 바꾼 날이에요. 바꿨어요, 뷰를. 이날 9월 24일 이날이에요. 이날입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차거래 때 최초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이 됩니다. 이게 내년 3월 30일부터 이럴 줄 알았는데 11월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확 땡겼네요. 예,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그 MM이라든가 LP 또 제한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11월부터는 그리고 전체 이제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 기간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무기한 공매도가 금지가 돼요. 이게 가장 공매도 세력 때 가장 핵심 무기 골드만삭스 막 3년 5년씩 막 3년 이상 지금 공매도 포지션 끌고 있지 않습니까? 5년째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못 하는 거죠. 네. 가장 큰 무기예요, 이게. 그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네. 11월부터 적용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빨라진 거예요. 한 4개월 빨라졌죠. 오, 네. 5개월 빨라졌구나. 5개월. 그죠? 3월 31일이니까. 그쵸. 그리고 10월 4일에 9월 25일에 이틀 후에 금감원이 무차익 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토막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뭐가 불법 공매도가 뭐냐, 무차익 공매도가 뭐가 기준이냐를 이렇게 문의가 되게 많았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쭉 한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인 거고. 그리고 10월 4일에 한국 예탁결정과 한국 그 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중개기간 시스템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시스템 개발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도 개정을 하고 시스템도 완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무기한 공매도는 제한이 됐죠. 그리고 이 무차익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사실 그 기준도 제시를 하고 시스템도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 이거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이제 뭐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하면서 뭐 미뤘고 계속 무관심했거든요. 아무리 개인들이 그 시위하고 떠들어도 무관심하다가 정부가 갑자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개정을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무자의 공매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얘기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 예탁결정과 증권금융이 그 각 기관이 주식 차입할 경우에 공매도 목적인지 여부를 입력하는 메뉴를 신설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공매도 목적을 대차 목적을 따로 기입하지 않아가지고 그 공매도 목적으로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막 섞어서 막 하고도 그랬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한 겁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불법 공매도를 한 일부 기관이 실시간 거래 도중에 공매도용 대차 정보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실수를 했다. 그래서 무채 공매도를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무기가 앞으로는 특히 이게 핵심 이거 무기한 무기한. 공매도 제도 제한이 11월부터는 생긴다. 네. 그리고 무차입도 앞으로 못하게 됐고 3월 31일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무제한도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아쉬운 거는 담보 비율 105% 그거 하나 빼고는 뭐 근데 그 개인과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거 빼고는 제도가 상당히 잘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정부랑 금융당국이 이번에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했을까라는 궁금이 좀 들었어요. 좋네요. 네. 정말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도 뒤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대되네요. 공매도 재생 방안이 이렇게 개선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 공매도 상환 기간 이제 그 90일 기준 총 1년 담보 비율 105%. 또 개인과 기관들 동일하게 하고 처벌 규정을 상당히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도 올리고 징역도 그러네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고 가중처벌. 또 금융거래 임원 선임 제한이라든가 계좌 지급 정지도 도입을 하게 돼서 무채 공모대에 대해서 일괄 법계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제 기관 거래소 기관법인 증권사별로 해서 이런 전산 시스템 구축들을 다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그 공매도에 대한 그 의무 확인 증권사는 해야 되겠고 또 기관법인은 그런 그 무채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다 의무예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매도 주문 사후에 그 전수 점검 다 해야 되고 거래소는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내부 통제 및 기관 내 잔고 시스템 가이드라인도 좀 이렇게 발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특히 무채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들이 상당히 지금 디테일하게 구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다 무채 공매도 관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내부 통제라든가 내부 통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쭉 제시를 했고 또 이제 그런 그 무채 공매도용의 불법적 주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관련된 업무 규칙이라든가 이것도 검증하는 것들 또 관련 데이터를 다 승인 내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한 것이고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 잔고 기반 통제 환경을 구축을 하고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잔고 인위 조작 방기 같은 것도 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이렇게 구축이 다 된다고 하면은 무차입 쪽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 거의 상당히 다 막힐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불법 공매도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관련 그 처벌을 강화하는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또 무채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1억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앞으로 위법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차입 아래서도 위법이면 다 벌금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개인 투자자와 그 공매도 대차 기간 상환 기간도 법적으로 제한을 했는데 요거 어기면은 또 1억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와, 세네요.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벌금형을 부당 2등에게 3배에서 5배를 4배에서 6배로 상향을 했죠.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한 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하도록 했고 부당 이득이 50억을 넘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5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 재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가서 굉장히 엄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무채 공매도는 앞으로 그 공매도 때문에 주가 빠졌다 이런 핑계들은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안 그러면은 뭐 실제로 처벌을 받겠죠. 네. 이걸 감수하고 할 수 있을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빨리 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해 연말에요. 12월 달에 그 정부가 그때 당시에 그 내년 올해 연장된 거잖아요. 올해 6월까지 6월에 시행되는 거였는데 6월이 되게 되면은 공매도를 전면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뉴스를 보고서 느낀 게 저게 세계 국채지수
그 편입 때문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정부에서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략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돈이 한 75조에서 89조 정도 앞으로 된다. 이를 전망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를 하고 금리도 안정되고 특히 투자자 저변 확대라든가 외환 수급 개선, 특히 이게 환율 안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국제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서 이게 환율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우리가 1년 동안 버는 외화를 한 방에 해결한 겁니다. 이게. 네. 그만큼의 그 정도의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외환 수급이 계산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이로 인해서 그 글로벌 투자자들의 CDR을 받으면서 국내 투자도 활성화도 될 것이고 이거 편입을 위해서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 시도를 할 것인데 그냥 하면은 반발이 크니까 그러면 무채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다가가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이거예요. FTS 관찰 대상국 지정을 이번에 피했습니다. 제가 아까 관찰 대상국을 빼먹어가지고 네. 네. 관찰 대상국을 피한 네. 거죠. 그 FTS 러셀 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말에 사실은 선진지 시장에서 강등될 위기에서 모면했고 우리가 MSCI는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네. FTS에는 선진 시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게 탈락할 뻔했어요. 강등될 뻔했어요. 하마터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탈락했을 경우는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 3월달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고 한 것들을 일단 좀 지켜보겠다 한 것이고 이게 꼭 해야 돼요. 차질없이 돼야 돼요. 정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왜 3월 31일 하게 되냐면은. 그 내년도에 그 FTS 러셀의 그 다음 정례 시장 분류 시점이 4월 8일입니다. 그 3월 31일에 재개를 하는 거고 그게 월요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3월 달에 해야 그 4월 사실 1일 그러니까 3월 30일이니까 사실상 4월 1일에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해야 되는 게 이게 4월 8일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시행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탈락할 그 선진 시장에서 코앞에서 일주일 전에 해버리네요. 그게 그 날짜가 괜히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실제로 FTS 러셀은 그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금융위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며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영향을 준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단 지금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은 것도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를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사실 이 공매도를 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 FTS 경고를 보냈습니다. 특히 서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우리 그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공매도를 전면 재개를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네. 그냥 할 수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제도 개선을 빨리 한 거예요. 굉장히 진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부가 정말 그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라는 거 그러기에는 그동안 너무 안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됐지? 왜 이렇게 빨리 됐지?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내가 그거 어저께 그래서 이게 편입된 걸 보고서 작년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하고서 또 보니까 맞아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그 국제지수 편입의 목적도 있었고 특히 그 FTS의 관찰 대상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고 피해서 진짜 다행이네요. 맞아요. 이것 때문인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공매도 그 코스피랑 코스닥 공매도 잔고 좀 보유 현황 좀 체크를 해보면은 2차 전지가 많아요. 네, 지금 이제 그 10월 4일 기준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NF, SKC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도 있죠.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다 있는데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압도적으로 많죠. 6,571억.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6,000억이 넘고 포스코홀딩스가 1,300억이 넘어갔고요. LNF 974억, SKC도 900억 정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두 종목은 다 2차 전지죠. 네. 상위 있는 거.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예요. 그러네요. 예, 두 형제. 에코프로 BM이 두 개 합치면은 거의 1조 2천억 정도 넘죠. 두 종목. 에코프로 HN까지 가기에는 요 에코프로 그룹 요 세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1조 4천억이 나와요. 그리고 엔캠도 있습니다. 엔캠 있는데 바이오도 많습니다. HLB, 알테오젠, 삼성전지약, 셀트리온 제약, 휴젤, 오스코텍까지. 예. 많죠. 그리고 이제 엄청 많네요. 게임이랑 로봇 정도 있는데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이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별 그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보면은 10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정리한 거고요. 에코프로 BM 그 7,324억, 포스코비치엔 6,571억, LG에너솔루션 6,196억, 에코프로 4,884억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요새 밑줄 친 게 뭐냐면은 제가 9월 26일까지 통계를 낸 게 있었는데 9월 26일 기준보다도 좀 올라간 걸 제가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보유 잔고가 늘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9월 26일까지는 줄다가 늘었어요. 그리고 공매도 비중도 올라갔고 포스코피치엠도 공매도 그 보유 잔고가 올라갔습니다. 비중도 올라가고 그리고 금액은 이거는 밑줄 안 친 건 떨어진 거고 에코프로도 보유 잔고가 그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올라갔습니다. 수량이 올라갔고 비중도 올라가고 포스콜링스가 공매도가 갑자기 좀 늘었어요. 금액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LNF도 보유 잔고가 갑자기 그러니까 조정받은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이게 좀 늘었어요. 그리고 2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에코프로 뱅크 포스코피체 에코프로가 거의 3% 중반에서 4%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비중이 이 정도 되고 그리고 LNF 에코프로 HN이 2% 정도 나머지 이제 LG에너솔루션, 포스콜링스, 엔캠은 1% 미만인데 이 정도가 정상이에요. 공매도 잔고가 있는 게 1% 미만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것들이 비정상입니다.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1% 미만으로 있는 게 보통 통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잔고 자체는 많지만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이게 정상적인 잔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챔, LNF 다 양극재죠.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에코프로 HN 이렇게 된 것들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게 여기 보셔도 그 많다고 특히 여기 다른 것들은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면 다 1% 미만이잖아요. 네. 이게 보시면 다 1% 미만인데 1% 이상 되는 것들이 다 2차 전지죠. 네. 코스닥도 HLB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1% 내외 정도 있는 게 정상인데 보면은 요거 노란색 친 것도 HLB도 많은 편이지만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 중 3명, 그 에코프로 머티 빼고 에코프로 머티는 코스피죠. 여기가 많아요. 공매도 잔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매도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개선됐을 때 쇼커버 유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 네. 업황이 회복되고 실적이 다시 올라갔을 때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그룹주는 11월 7일에 IR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에 대리하니까 그게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9월 달 한 달까지만 체크를 한 거고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보면은 그 공매도가 많이 있었던 2차전지 쪽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히 에코프로 BM 빼고는 상당히 매수가 들어왔고 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 포스콜링스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LG에너솔루션은 외국인 쌍끌이를 세게 들어왔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포스콜링스도 들어오면서 포스콜링스가 지금 며칠 좀 주춤하지만 반등이 최근에 빨리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의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은 그 종목들은 11월 달부터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 이거 사례에 들어서 이제 그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니까 8월 말부터 쭉 가서 줄고 있었어요. 줄고 있다가 요 9월 26일 이후로는 최근에 와서 다시 좀 늘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은 계속 꾸준히 줄고 있어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그래서 이제 커버가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요거는 그 10월 4일자 뉴스인데 지금 공매도가 완전 금지된 건 아니거든요. 네. 시장 조성자라든가 하겠죠, 네. 유동성 공급자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자사 운영사들이 그런 이제 그 증권사에다가 상당히 이제 그 저리로 운영사들이 ETF로 보여 주식을 헐값으로 좀 대여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운영사와 그 증권사 간의 그 주식 대여 수수료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운영사가 그 ETF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에 싼 값으로 빌려주는 대신에 증권사는 ETF 운영사 ETF를 매수해주는 형태의 담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 나왔고. 올해 상반기 자산 운용사들의 주식 대여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연수수료가 0.028이었는데 지금 같은 기간에 그 증권사 주식 대여금 상위 10개 평균 수수료는 2.15%예요.
77배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ETF 그 운용사가 증권사한테 싸게 빌려주고 그걸 또 이제 ETF를 사게 하면서 시장 조사자들과 MMRP들이 저리로 이자를 받아가 빌려서 그 공매도를 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누구는 되게 싸게 해주고 누구는 되게 비싸게 받고 원래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싸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ETF 운용사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정상적으로 뭐 2%의 그 수수료를 받으면은 그게 ETF를 매수한 투자자들한테 이득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정상적으로 77배 싸게 줬다. 그러면은 그 이득이 투자자한테 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사들이 뭐 펀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실상 헐값에 대여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례들이 특히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이 에코프로 BM 여기서 그런 사례들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 대여 수수료가 0.035%였는데 증권사 평균 수수료는 1.31.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운용사보다 66배 높았고 포스코 DX는 199배 차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심하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ETF 운영사가 다 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ETF 순 자산인데도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투자자 몫으로 돌리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봐야 되니까 그간 업계에서는 그 자산 운용사가 ETF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권사 싼 값에 빌려주는 대신에 증권사는 운용사 ETF를 매수해주는 식의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왔는데 그게 이제 신규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70억 원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싸게 주식 대를 해줌으로써 그 증권사들이 LP를 참여해가지고 신규 ETF를 매수해주는 형태로 그 담합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고 이제 의혹이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반대 요단 변명의 얘기는 금토계 관계자는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는 운용하는 펀드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 없다면 안정적으로 장기 대차를 해줄 수 있는 고객을 직접 하자. 그 낮은 수수료라도 대여주는 게 낫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우량주 대여 비율이 높은 편이라 평균 수수료도 낮게 책정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이걸 떠나서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의심을 받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좀 공매도가 많이 문제가 됐다. 에코프로 비해 이런 데서 좀 발생했다는 것들이 의혹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건 제가 좀 문제를 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슈앤 비즈라는 이게 언론사가 맞나 싶어요. 왜냐면은 홈페이지 가보면은 회사 연락처도 지금 핸드폰 번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슈앤 비즈라고 인터넷 언론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김하성 기자님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관련된 주가 움직임을 매일 같이 이렇게 기사를 내요. 네. 그런데 이게 7월 26일부터 이걸 썼습니다. 2023년 7월 26일 무슨 날이 있었죠? 폭락의 날. 아니죠. 에코프로가 150만 원 넘었던 날이잖아요. 착각했어요. 그날부터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썼는데 문제는 그부터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주가 움직임과 초전지체 관련주를 연계해서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그걸 오늘도 매일같이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요? 매일, 네. 23년 7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지금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에코프로 보시면 이게 날짜 보면 7월 28일도 있고 한데 좀 안 좋게 썼네요 제목을. 예, 이거 7월 26일이죠. 황제주 네. 에코프로 장중 150만 원 돌파후 급락세, 에코프로 BM도 급등 후 하락, 롤러코스터 이렇게 썼죠. 그리고 이제 7월 20 다음 날 황제주 에코프로 주가 롤러코스터 2차 전주 거품 붕괴 경고 등 해서 27일 공매도 금지 썼고 이게 매일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9월 달부터 보면은 초전지 관련주 5장 하락세, 에코프로 BM 주가도 약세. 초전지 관련주 계속 이렇게 썼죠. 초전지 관련주랑 에코프로 주가를 같이 계속 타이틀을 달았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보면 똑같아요. 에코프로 BM 장 초반 주가 약세, 초전지 관련주 어쩌고저쩌고. 꾸준하시네요. 이게 매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매일. 약간 그냥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어그로 아니에요? 그냥 뭔가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들려고 자극적으로 쓰는 이게 초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라고 봐야 되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거 거품이라고 봐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세력주?
이런 뭐 걸로. 작전주로 그러니까 일단 거품이랑 초전체는 실제가 우리가 있다고 보지 않잖아요 지금은요. 그쵸. 그리고 이제 완전히 꿈에. 그래서 그렇게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이렇게 기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에코프로 BM이 이런 초전체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에코프로 BM이 거품주, 작전주 이런 연산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이거 이슈비즈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멈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심해요. 이런 거는 이건 아마 이게 실제로 쓰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뭐 기계가 로봇이 이제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좀 질이 안 좋은 형태의 지금 뉴스다. 이게 매일 그런다는 게 더 문제고요. 음모론이 있겠군요. 네, 정확히 7월 26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까지도. 네, 7월 26일 이제 황제주 이거 150만 원 돌파하고 급락세 요걸 시작을 해가지고 초전대추 관련주랑 에코프로엠을 계속 타이틀로 이걸 매일 반복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아니죠.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관련 그 주주 분들은 여기에 상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주분들이 좀 대노하실 수도 있는 네, 부분. 그래서 허위 제가 사실이니까. 네, 좀 이거 보고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네. 매일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고서 들어가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가 계속 뜨길래 검색해 보니까 매일같이 설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런 기사를 보고서 혹시 7월 26일부터 이걸 썼는가? 라고 봤죠. 근데 진짜 딱 26일부터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딱 의심밖에 좋아요. 여기는 진짜 이거 제발 좀 멈췄으면 하고요. 이게 진짜 의심밖에 딱 좋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요런 음모론까지 우리 부장님께서 또 열심히 찾아서 2차 전지에 흠내는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또 2차 전지 역시 지킴이라는 별명이 너무 알맞는 우리 부장님 말씀이었고 2차 전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그 셀사와 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파헤쳐봤고 또 공매도 너무 기대됩니다. 11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지도 저희 한번 지켜보면서 또 그때 또 새롭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이청환 부장님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